또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냐고요? 이제 정말로 지겹다고요? 부모의 말이라는 이 주제가 지겨워서 구독을 취소하신다 하시더라도 저는 주기적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을 겁니다. 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00만 번을 언급해도 1000만 번을 언급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뻔한 얘기려니 아는 얘기려니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모의 말에 대한 주제가 아니라 내 소중한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한 영상입니다. 책에 나오는 문구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일지라도 듣는 이가 주인일지니. 두 번째, 입으로 들어간 것은 똥구멍으로 나오는데 귀로 들어간 것은 나오지 않더라. 세 번째, 천사와 악마의 차이는 그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말이다. 네 번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악이 아닐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일세. 다섯 번째, 우리 신체 부위에서 가장 폭력적인 것은 바로 입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사람을 베기도 합니다. 제가 읊어드린 이 5가지 문장은 책 속에서 읽은 구절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들을 다 외우고 다닙니다.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성인이 되어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제가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되면서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가 아이에게 던지는 그 말의 무게와 가치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책에서 읽었던 이 문구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20년 동안 2 아들을 키웠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부모 말이 문서다라는 문장도 제가 책에서 읽은 구절인데요. 부모 말이 문서다 이 구절은 정말로 제 노트는 물론이거니와 냉장고, 제 서재 곳곳에 제가 붙여놓고 아이에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험한 말이 나가려고 할 때마다 얼른 달려가서 부모 말이 문서다. 내가 내뱉은 말이 아이에게 문서처럼 아로새겨질 거라는 것을 각성하고 화는 내되 고함은 치되 아이를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그 단어 문장을 쓰지 않으려고 분투한 20년의 시간입니다. 저 화냅니다. 고함도 칩니다. 제가 어릴 때 웅변을 해서 목소리가 엄청 크고 화를 내면 되게 무섭게 들립니다. 그러나 아이를 혼내고 고함치고 뭐 짜증도 내고 폭발도 하지만 거기에 아이를 비난하고 비하하고 아이에게 상처가 될 만한 단어와 문장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엄마가 화내고 고함치고 짜증낸 건 잘 있습니다. 그게 사람 살아가는 일상이고요.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비수 같은 말을 쏟아낸 어떤 문장 하나, 단어 하나는 아이에게 두고두고 가슴에 남아서 좀 재수가 없으면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도 그 단어와 그 문장에 꽂혀서 엄마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엄마가 내뱉은 그 말에 마음 한켠이 따끔따끔 거리면서 뭔가 불안정한 성인이 될 수도 있음입니다. 구시화문이라는 말도 있죠. 입이 재앙의 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합니다. 그만큼 언어로 소통하고 있는 이 인류에게 있어서 이 인간에게 있어서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어떤 가치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치혀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죠. 사실은 요즘 학폭이 이게 육체적인 학폭보다 그 단톡방에서 문자로 오가는 은따가 훨씬 더 심각하고 그런 카톡으로 오고 가는 문자들에 자살을 하는 아이들도 많다는 통계가 있지요. 때려서 맞아서 상처를 받는 것보다 누군가의 날카롭디 날카로운 말로 마음이 베이는 이 상처가 더 두고두고 아물지 않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긴 시간을 할애해서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요. 아따 나 지겨워라 꺼야겠다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소중한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면 몸도 마음도 정신도 건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지금 국영수 학원을 알아볼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아이에게 어떤 식으로 어떤 말투로 어떤 말의 뉘앙스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아이에게 말을 건네는지를 나의 말투를 복기해 보셔야 하고 오늘 이 영상을 기점으로 과거도 돌아보고 반성하시고 오늘부터 이 미래의 시간에도 내가 아이에게 건네는 말을 그 쓰는
쓰는 단어, 문자, 말의 온도, 말의 뉘앙스 그런 것들을 신경 써가며 아이가 상처가 되지 않도록 나의 말을 점검하시고 그 점검한 것을 아이들 양육에 꼭 적용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보냅시다. 여기서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이가 친구 관계든 학교에서든 뭔가 크게 잘못을 했는데 그때도 웃으면서 예쁘게 강아 그러면 안 되지. 엄마 그러면 화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모든 말들을 그렇게 해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말을 예쁘게 하고 말을 다정하고 자애롭게 해라고 하니 아이가 뭔가를 잘못하고 풍육의 시간에서조차 그렇게 다정하게 말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어른답게 엄마답게 양육자답게 정말로 무서운 시선과 무서운 말투로 단호하게 혼내야지요. 그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구나 그 일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타인과 연관된 일이라면 정말로 매를 들어서라도 혼을 내야 되는 부분이겠지요. 혼낼 때는 무섭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짧게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연락이 왔다고 봅시다. 어머니 강희가 오늘 민이라는 친구와 어떤 물건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싸움이 벌어졌고 강희가 민이라는 친구를 때렸습니다 라는 연락이 왔다. 그럴 때는 혼내야겠죠. 자, 이렇게 혼낼 때 아무리 친구와 실랑이가 벌어져도 폭력은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혼내야겠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엄중하게 야단을 쳐야 합니다. 그런데 혼낼 때 이런 문구는 쓰면 안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니는 어릴 때도 보면 동생하고 이 장난감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욕심이 많더니 그리고 화나면 동생도 때리고 하더니 그렇게 어릴 때도 성격이 우악스럽고 욕심스럽더니 결국 학교를 가서도 네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네 어릴 때 그 모습 어디 안 갔구나. 네 이렇게 살면 망난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어릴 때도 그렇더니 욕심스럽더니 양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더니 우악스럽더니 망나니 이런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를 때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친구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대화로 푸는 거야.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면 선생님께 가서 말씀드려. 화난다고 그 화나는 감정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거야. 자, 제가 지금 후반부에 말씀드린 이 문장에 아이를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말이 전혀 없죠? 그런데요, 또 합니다. 애들은 단박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또 한두 달 있다가 또 그런 폭력적인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또 그때 좀 더 무섭게 주의를 주거나 벌을 좀 주면 되겠지요. 그런데 자, 그때 한 봐라 네가 안 지킬 줄 알았다. 네가 뭐 약속을 지키는 적이 있어. 매번 약속을 어기는 놈이지. 나는 니를 신뢰하지 않아 이제. 이렇게 매번 약속을 어기는 놈. 그래서 엄마는 너를 이제 신뢰할 수 없어 라는 이런 거친 문장을 쓰시면 이제 아이는 내가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한심한 인간이라고 스스로 그런 부정적인 자아상과 정체성이 하나하나 켜켜이 쌓여갑니다. 그런 부정적이고 어두운 조각조각들이 쌓여서 그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뭔가 마음 한켠이 구멍이 뻥 뚫린 불안한 성인으로 자라는 거지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혼낼 때는 정말로 정제된 말로 젠틀하게 그러나 단호하고 무섭게 혼을 내시는 겁니다. 거친 단어, 거친 문장, 아이를 비하하고 비난하는 문장, 아이를 불신하는 그런 문장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그런데 저도 압니다. 그런 말들이 막 화가 나면 목구멍으로 막 기어 올라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꿀꺽 삼키십시오. 당신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내뱉은 그 말이 아이 마음에 그대로 아로새겨져 있음을, 그리고 그렇게 아로새겨진 말의 상처는 시 낫지도 않고 내 아이가 성인이 되어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마음 한켠에 침잠해 있던 그 말의 상처들이 따끔따끔 혹은 참지 못할 정도의 아픔으로 내 아이를 찌를 수 있음입니다. 무yen거 작가의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행복한 사람은 평생 유년기에서 치유의 힘을 얻고 불행한 사람은 평생 유년기를
치유하며 보낸다. 물론 압니다. 불행했고 어렵고 힘든 유년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밝고 너무나 씩씩하고 너무나 단단하게 몸도 마음도 정신도 건강하게 자란 사람들도 많다라는 걸 압니다. 어린 시절 불행했던 사람이 커서도 100% 불행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저 또한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셨거든요. 그런 뜻은 진짜 아닙니다. 단지 어린 시절에 그런 불행했던 불운했던 그런 기억들이 좋은 글씨처럼 내 아이를 평생 따라다닐 수 있다라는 하여 그것이 내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봅시다.